자, 스택, 큐, 덱, 선형 자료 구조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되돌아가 보면 스택, 큐, 덱은 별도 뭔가 구현하는 자료 구조라기보다는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요게 이제 스택, C++의 스택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쓰죠. std stack int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정수를 유지하는 스택이 되겠죠. C++에서. 근데 C++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int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C++ 자료 구조들은 내부 컨테이너를 이런 스택, 큐, 덱은 내부 컨테이너를 뭘 사용할지를 내가 그 자료 구조를 생성할 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있고요. 기본이 여기 컨테이너 지정하지만 뭘 쓰냐면은 스택은 std_dq 덱을 써요. 덱을 쓰고요. 근데 나는 덱을 쓰기 싫다. 덱이 더 무겁다라고 생각하면은 뭘 쓸 수 있냐면 벡터를 쓸 수도 있습니다. 벡터를. 그러면 이 스택을 내부적으로 구현할 때 활용하는 자료 구조가 뭐가 돼요? 스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전문적으로 C++를 쓰고 싶으면은 내 상황에 맞게 이제 스택, 큐, 덱을 쓸 때는 이 내부적으로 이 스택, 덱, 큐를 구현하는 방법들이 다르겠죠. 뭐 for 리스트를 써서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리스트를 써서도 만들 수도 있고 덱을 써서도 만들 수도 있고 벡터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이용해서 내가 쓸지 뭐 이런 거 쓰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벡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내가 용량을 10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이제 처리해 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for 리스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스택에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다른 언어 쓰다가 C++면 항상 좀 헷갈리는 게 아니면 거꾸로 갔을 때 헷갈리는 게 원래 우리가 만들 때는 팝은 리턴을 하죠, 값을. 근데 이제 C++에서는 팝은 리턴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뭔가 그 마지막 요소를 얻고 제거도 하려고 그러면 연산을 2번 불러야 되는 스택 같은 경우에는 탑을 통해서 스택 꼭대기에 있는 데이터를 얻고 걔를 제거까지 하고 싶으면 팝을 한 번 더 불러주셔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Q도 이제 보통 이렇게 그냥 보통 우리가 쓸 때 많이 쓰는데 여전히 얘도 이제 내부적으로 SED 덱을 쓰고 있어요. 근데 SED 덱하고 SED 벡터의 차이점은 뭐예요? 근데 여기는 SED 벡터를 쓸 수는 없어요. Q는 왜 SED 벡터는 쓸 수 없어? 네? 그쵸. SED 벡터는 배열 기반이고 순환 배열이 아니에요. 순환 배열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한쪽 방에 넣고 한쪽 방에 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지. 근데 덱은 그게 되는 애고 덱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앞에도 뒤로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Q를 SED 덱 말고 다른 버전을 쓰고 싶다 그러면 뭐 SED 리스트를 쓰시면 되겠죠. for 리스트도 안 돼. for 리스트도 아마 그 테일이 없는 애니까 이제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구조 배우고 나면 이제 가지게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자료 구조 배우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쓴다고 해서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STD 이제 자료 구조 수업을 듣고 나면 뭔가 조금 더 이제 생각이 많아질 수는 있는 거죠. 아, 얘를 내부적 컨테이너로 STD 덱을 쓰는데 뭐 난 다른 걸 쓰고 싶다.
뭐 그럴 이유가 뭐 특별히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C++들은 이제 이런 자료 구조들은 이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구현된 자료 구조인지를 생성할 때 결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컨테이너를 바꿔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한테 뭔가 더 유리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덱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덱은 앞뒤로 다 되는 거니까 앞뒤로 다 효율적인 그런 특수한 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바는 또 이제 스택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스택이 내부적으로 벡터 클래스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벡터도 동적 배열 기반 선형 리스트인데 그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거는 C++의 std dec하고 좀 비슷해요. std dec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얘는 또 thread safe 기능. 그러니까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써도 이제 될 수 있게 문제가 안 되게끔 여러 스레드들이 동시에 접근해도 뭔가 문제가 아니게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거 쓰면은 오히려 속도만 느려지지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때는 얘를 안 쓰고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많이 쓰겠죠. 그러면 자바에서는 좀 더 효과적으로 스택을 쓰고 싶으면 그냥 어레이 리스트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덱을 이용해서 스택을 쓰셔도 돼요. 덱을 만드는데 링크 리스트나 뭐 어레이 덱을 쓰기에도 무겁고 이 링크 리스트도 좀 무거운데 스택을 링크 리스트로 쓴다는 것도 조금 왜냐하면 저 링크 리스트가 또 이중 연결 구조이거든요. 이중 연결 구조를 이용해서 스택을 만드는 건 되게 또 비싼 거죠.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얘는 빵점짜리다. 예.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자바의 스택은. 예. 그 다음에 이제 Q는 이제 구현이 단순 Q가 어레이 덱이 있고 아니면 여기에 또 뭘 쓸 수 있을까? 링크 리스트를 써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도 이제 Q는 단순 FIFO Q는 이중 연결 구조까지 필요가 없는데 이제 단일 연결 구조 테일을 갖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별도 없기 때문에 이제 어레이 덱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링크 리스트를 써야 되겠고 어레이 덱을 쓰면은 이제 여기 기본을 주고 있잖아요. 기본 생성자로. 그럼 기본 생성자로 주면 이제 내가 API에 가서 얘의 기본 용량이 얼마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1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16으로 내가 충분한가? 아니야, 나는 16 갖고는 안 돼. 내가 집어넣을 게 훨씬 많아. 그러면 이제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안에 동적 배열 기법을 쓰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이 뻥튀기를 하면은 그게 성능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덱을 쓸 때는 이렇게 확보해 주는 거고요. 이 Q나 이제 자바에서는 항상 두 종류의 셋이 똑같은 연산인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예외를 발생하는 버전, 하나는 특수한 값을 반환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리는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버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예외가 발생할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만들어 봤으니까. add에는 뭐 별로 예를 들면 remove에서는 어떨 때 예외가 발생했어? 비인 상태인데 막 remove 하려고 한다. 그럼 예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덱은 이제 array deq 아니면 linked list.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이름 보면은 add, remove, get, element 이런 용어들을 쓰고요. 이쪽 투수값 반환에는 offer, pull, pick 이런 용어들을 이제 자바는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 알면 이제 나머지들도 비슷한 용어로 쓰이니까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 파이썬은 이제
라이벌이나 표준 라이벌, 파이썬이 갖고 있는 표준 라이벌이나 추가적으로 패키지 설치 안 하고 그냥 라이벌리에 보면은 이제 스택 자료 구조가 별도 없어요. 그래서 스택 자료가 필요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스택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append 원래 pushback, popback, pickback 이걸로 스택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이썬에서는 append, pop 그리고 이제 pick 할 땐 뭘로 하면 돼요? 마이너스 1 세기를 써서 접근하면은 그게 픽이 되는 거죠.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스택이 필요하시면 이제 저렇게 쓰면 되겠고 이게 파이썬에서만 저렇게 할 필요가 없이 자바나 C++에서도 그냥 스택을 만들지 않고 그냥 내가 std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스택을 쓸 때 쓸 수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 이름은 스택 해놓고 이제 그 푸시백, 팝백, 픽백 요 세 가지 연생 갖고 스택으로 쓰시면은 차이가 없죠. 뭐 성능에 문제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Q는 리스트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데 요거는 효과적이지 않죠.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저렇게 쓰면 이제 안 돼. 예전에 저렇게 썼다 하더라도 저렇게 쓰시면 이제는 왜 안 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요 덱이라는 컬렉션스에 있는 덱을 이용해서 Q가 필요할 때도 덱이 필요할 때도 쟤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append, pop left 그리고 색인 마이너스 1, 뭐 0 이를 이용해서 이제 그 pick front, pick back 요걸 다 할 수가 있죠. 그리고 Q라는 라이브러리도 있는데 이 Q에 뭐 이런 Q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쓰는 Q들이 아니에요. 얘네들도 그 자바에서 봤듯이 그 다중 스레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있는 거죠. 다중 스레드가 없는 환경에서는 불필요한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제 요 덱을 활용해 가지고 Q나 이제 덱을 파이썬에서 필요할 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자료는 제가 수업 끝나고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 우리가 학습한 게 뭐가 있냐? 1장에서는 비고를 또 설명드렸는데 비고는 여기서 빼먹고 비고 말고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중간고사 이전에 배운 자료 구조는 리스트, 스택, 큐, 덱 이렇게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선형 자료 구조를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 살펴봤고요. 이 자료 구조들은 다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할 경우에는 동적 자료 구조입니다. 동적 자료 구조. 그래서 동적 자료 구조라는 거는 용량에 제한 없이 계속 데이터를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 추가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되겠고요. 그럼 이런 동적 자료 구조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적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노드를 동적 생성하고 이 노드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제공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후반기에 가도 여전히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비선형으로 가더라도 자, 근데 동적 배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std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에 쓰는 그런 방법들인데 현재보다 더 큰 공간을 확보한 후에 기존 데이터를 복사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확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S배 1보다 큰 크기로 확대를 합니다. 보통 2배 아니면 1.5배 뭐 파이썬 같은 경우는 1.125배 뭐 이렇게 확대를 해요. 확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은 평균 비용은 이제 O1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왕창 확대해 놓고 그 확대한 공간을 다 쓸 때까지는 또 저렴하게 하니까 평균을 내면 전체가 저렴해지는 거죠.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렇지만 이런 동적 배열 기법을 쓸 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얘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확대를 하지만
그거에 너무 의존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배열을 내부적으로 쓰는 그런 자료 구조 쓸 때는 초기 용량 확보가 상당히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공간이 부족할 때마다 정해진 크기의 배열을 추가로 생성하고 얘네들에 대한 주소를 유지해 가지고 이제 제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던 SD 대큐가 구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SD 덱에 보여준 방법은 앞쪽으로도 뒤쪽으로도 늘어나야 되지만 그거를 앞쪽으로 뒤쪽으로 늘어나고 뒤쪽으로만 늘어나게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 유지해야 되는 정보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 두 번째 방법을 쓰면은 기존 데이터를 복사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데이터를 유지하는 노드의 주소가 즉 슬롯의 주소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끈데가 또 하니까 원래 얘네들이 있던 위치가 바뀌어 버리는데 이제 이 두 번째 방법 쓰면은 내가 삭제하지 않나 뭐 땡기지 않는 한 그냥 데이터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결 구조 방식이고요. 이 연결 구조 방식을 쓰게 되면 초기 용량 확보에 대한 고민이 없어집니다. 얼마만큼 미리 확보해 놔야 되지?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기 싫을 때 이제 이런 애들을 쓸 수가 있고요. 노드의 최소 하나 이상의 주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 측면에서는 약간의 오버헤드가 항상 있겠죠. 그리고 이중 연결 구조가 되면 오버헤드는 더 커지는 거죠.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주소를 두 개 유지해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늘어나는 거고요. 노드의 연결만 수정하여 중간에 추가할 수 있고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까지 찾아가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무시하면 중간에 추가, 중간에 삭제가 효과적인 게 연결 구조입니다. 다만 중간에 찾아가는 것까지 그 비용이 드는 거지. 근데 이제 배열에서는 그 찾아가는 데까지도 비용이 들고 삭제나 추가하기 위해서는 밀고 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비용이 더 들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리스트 자료 구조부터 잠깐 살펴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동적 배열을 이용하는 기법의 이점은 뭐냐? 뭐 항상 배열을 쓰면 배열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은 임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임의 접근이 가능할 때는 또 어떤 연산들이 유리하게 우리가 쓸 수 있냐면 색인 기반 접근 연산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색인 기반 삭제나 삽입은 별로예요. 그렇지만 getset은 되게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게 많이 필요할 때는 연결 구조 쓰는 것보다는 배열 기반 쓰는 게 좋죠. 색인 기반으로 내가 get을 많이 해야 되고 값을 바꿔야 된다. set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배열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의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유지하면 캐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죠. 연결 구조를 쓰는 것보다. 근데 실제 자바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 보면 자바의 객체 배열은 이제 주소만 유지하게 되겠고요. 원시 타입 배열은 배열 자체의 값을 유지하지만 이제 원시 타입은 객체고 파이썬의 리스트들도 항상 그 값을 배열에 유지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에 유지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유지하기 때문에 캐싱 효과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 구조로 구현할 때는 이제 단일 연결 구조 방식이 있고 이중 연결 구조 방식이 있는데 이제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용도가 헤드만 쓰는 단일 연결 구조의 용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와 테일을 유지하는 단일 연결 구조의 용도가 있고 이중 연결 구조는 무조건 헤드와 테일을 다 유지해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 측면에 보면 스택은 어떻게 구현해? 연결 구조 구현하면 헤드만 있는 단일 연결 구조로 충분히 구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P4Q는 단일 연결 구조 테일 있는 걸로 구현할 수가 있고 덱이 필요하면은 얘는 이제 단일 연결 구조는 안 되고 이중 연결 구조 헤드 테일이 다 있는 애로만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필요 없는데도
단일 연결 구조로만도 충분한데 이중 연결 구조를 쓰게 되면은 속도는 느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갱신해야 될 링크들이 많아지고 또 저장 공간 오버헤드 커지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 C++를 제외하고는 보통 이제 라이브러리에 이중 연결 구조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보더라도 이제 저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배열기만 써라. 이런 소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다 나눠서 만들어 놓지도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건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배열을 이용하면 뒤에서 작업하는 게 기본적으로 좋은 거고 연결 구조는 선형 연결 구조는 앞에서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문제인 거고요. 스택은 스택 자료 구조 언제 쓰냐? 가장 최근에 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때 스택을 많이 쓰고요. DFS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도 사용하고 Q는 문제를 해결할 때보다 서비스 구현할 때 많이 사용하고 여기 빠졌는데 이제 BFS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이제 Q를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을 이용할 때는 이제 순환 배열 방식이 있는데 Q나 덱을 배열로 만들려면 순환 배열을 써야 돼요. 그냥 일반 그 형태로는 이제 Q도 제공하기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덱도 효율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순환 배열 방식을 써야 되는데 이 순환 배열 방식을 구현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동적 배열 기법을 적용할 때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2배 늘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메모리 복사하면 끝인데 이제 동적 배열 이 순환 배열에서는 그냥 메모리 복사하면 안 되죠. 순환이 되게끔 위치를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방법이 항상 헤드가 0부터 되게끔 다시 바꿔놓는 방법이 있고 이제 원래대로 한 다음에 이 꼬리 애들 이쪽 뒤쪽 앞으로 넘어온 애들을 뒤로 옮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배열 방식에서는 이제 동적 배열 기법을 구현할 때 그게 크기가 바뀌어도 우리가 모드에서 이 순환을 하는데 나머지 연서도 순환하는데 순환이 제대로 되게끔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 테일의 효과적인 위치는 보통 헤드는 첫 번째 요소 위치 그리고 테일은 마지막 요소의 위치가 아니라 마지막 요소 다음 위치를 가리키게 해가지고 많이 구현을 합니다. 헤드 테일은 이제 그렇게 구현을 많이 하는데 이 경우 확보한 용량을 모두 사용하면은 이제 num 아이템스를 이용해서 순환을 하지 않고는 이제 그 순환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공간을 하나 안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하나 안 쓰게 되면은 테일이 항상 뭘 가리켜? 빈 공간을 가리키게 되죠. 그러면 헤드부터 그냥 천천히 화일문 써서 반복하면서 이 포인터가 테일 될 때까지 반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쫙 한 바퀴 돈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더 직관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반복자 같은 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연결 구조를 구현할 때는 포인터를 많이 쓰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노드를 삭제할 때는 그 삭제한 노드의 선행 노드의 그 포인터들을 갱신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이제 선행 노드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얘를 효과적으로 쉽게 구현하기 위해서 두 개의 포인터를 써서 이렇게 움직이죠. 이제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탐색한 위치에 전 노드를 가리키는 애를 하나 더 둬서 이렇게 두 개가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현을 많이 하게 되겠고요. 주소를 유지하는 변수를 이용하므로 반드시 이때는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이 변수에 유효한 주소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도 뭔가 잘 안 돌아가면은 연결 구조 관련돼서 코딩하고 있으면 혹시 내가 널 값인 포인터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를 살펴보셔야 돼요. 코드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죽거나 뭔가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확인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더미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맨 앞에 이제 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맨 뒤에 둘 수도 있는데 맨 뒤에 두면 그렇게 별로 효과는 없고 이제 맨 앞에 하나 추가하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더미 노드를 쓰는 거의 이점은 더미 노드는 동적으로 생성하지 않아도 된다. C++의 경우에는 뭐 자바, 파이썬은 뭐 차이는 없는데 이제 C++에서는 더미 노드는 동적 생성할 필요가 없죠. 지역 캐시에 지역 그 함수 스택이 만들어지고 알아서 그 remove 연산이 끝나면 팝백 연산이 끝나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더미노를 쓰면은 previous가 null 값을 가질 유효한 주소를 가지지 않을 경우가 없죠. previous가 언제 유효한 주소를 안 가져요? current가 어디 있을 때? head 있을 때 그때죠.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도 정상적인 경우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if문이 사라지죠. if문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미 노드를 쓰면은 이제 헤드를 쉽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매번 삭제할 때마다 헤드 갱신해야 되는 경우인가 아닌 경우가 살펴보지 않고 맨 마지막에 헤드는 더미.next, 뭐 더미 next로 해주면 돼요. 그럼 간단해요. 근데 이중 연결 구조에서는 더미 노드의 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단위 연결 구조에 비해서. 그 이유는 더미 노드 생성 후 추가 작업이 보통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헤드가 첫 번째 노드가 더미, 프리비어스가 더미 가리키게 만들어 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헤드 갱신할 때도 단위 연결 구조에 비해서는 추가 작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연결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또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헤드를 갱신하고 나서 헤드의 프리비어스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거죠. 그걸 끊어줘야 돼. 그래서 그 작업까지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귀찮아서 이제 더미 노드를 이중 연결 구조에서는 많이 안 쓰고 구현합니다. 그냥 내가 적절하게 이제 그 조사해서 구현합니다. 시험 볼 때는 뭐 더미 노드 쓰나 안 쓰나 뭐 그런 요구사항은 없으니까 원하시면 쓰고 안 하면 써요. 뭐가 더 여러분이 편한지 그건 알아서 쓰시면 돼요. 뭐 어느 요거? 요게 틀렸다고? 그렇구나. 헤드가 프리비어스가 더미. 네, 죄송합니다. 얘가 또 각 언어마다 또 주소 붙이고 막 해야 되니까 그런 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 구조 구현할 때는 갱신하는 순서가 중요하죠. 그 주소를 내가 써야 되는데 이미 그 주소를 못 쓰게끔 지워버렸어. 그러면 다시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갱신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중 연결 구조는 양방향으로 이동 가기 때문에 이제 단일 구조는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개를 포인트를 쓰는데 물론 그 단위 연결 구조도 여러분들 과제로 했듯이 하나로 할 수도 있어요. 하나로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좀 더 편리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두 개의 포인트를 쓰고요. 이제 이중 연결 구조에서는 굳이 두 개를 써서 얻어지는 이점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필요할 때 프리비어스를 언제든지 현재 노드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포인터만 이용해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리스트 자료 구조는 중복을 허용하는 비정렬 자료 구조입니다. 비정렬 자료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리스트, 뭐 벡터, 어레이 리스트는 다 비정렬, 중복을 허용하는 자료 구조예요. 왜냐하면 비정렬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아무런 비정렬 선형 리스트의 이점이 없어지는 거죠. 항상 찾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중복이 허용되면 안 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 구조는 뭘까요?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 써요. 보통 집합. 집합은 원래 중복된 요소 없잖아요. 그래서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를 오히려 많이 쓰고요. 그래서 중복을 허용하게 되겠고요. 정렬 리스트는 사입할 때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배열은 이진 검색을 할 수 있지만
중간에 삽입 삭제하는 비용이 고가이고, 연결 구조는 중간에 삽입 삭제하는 그 자체의 비용은 싸지만 이진 검색을 못하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렬된 데이터가 필요하면 정렬 리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다 삽입하고 나고 뭔가 작업을 할 때 그때 이제 리스트를 정렬해서 쓰는 거예요. 리스트를. 근데 리스트를 정렬할 때 이 연결 구조를 정렬하는 거, 연결 구조를 정렬하는 게 쉬울까? 그것도 한번 심심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열을 보통 우리가 정렬하는 건 이제 배열해서 위치 막 바꾸는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연결 구조에서는 어떻게 할까? 연결 구조에도 그냥 노드는 그대로 두고 값만 이렇게 옮길까? 아니면 이 연결들을 바꿀까?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연결 구조를 정렬하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떤 뭔가 이렇게 연결 구조들을 별로 많이 안 쓰는 그런 이유도 되지 않을까? 몰라. 한번 방학 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선형 연결 구조를 싱글 링크 리스트를 에다가 뭐 퀵소트를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 퀵소트를 적용 못 하겠네. 퀵소트는 못 하겠다. 그렇네요. 하여튼 이게 별로일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중간고사까지는 이제 선형 자료 구조만 배웠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또 비선형 자료 구조도 여러 개 배울 텐데 이제 어떤 자료 구조를 배우고 나면 이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니까 내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떤 자료 구조를 쓸 때 얘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고 쓰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API 찾아보고 얘가 내부적으로 배열로 되어 있는 건지 뭐 등등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초기 용량 얘가 동적 배열로 되어 있는 거면 초기 용량 확보가 중요하고 저렴한 연산 위주로 쓰셔야 돼요. 그냥 뭣도 모르고 STD 벡터 쓰는데 주구장창 푸시 프론트와 팝 프론트만 쓰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정말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바나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다중스레드 환경을 고려한 버전과 그렇지 않은 버전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이 다중스레드 환경을 고려한 버전들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어레이리스 벡터가 있는데 얘가 다중 환경을 고려한 거고 덱과 큐가 있는데 큐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얘가 고려하지 않으려고 얘가 고려한 애예요. 그래서 이제 뭘 쓸 때 이제 저런 것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제 이 자료구조 수업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또는 어떤 응용을 만들 때 어떤 자료구조가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그 생각할 때 특정 자료구조를 하나만 쓰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써서 뭔가 효과를 낼 수 없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자료구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자료구조를 함께 써서 뭔가 효과적으로 더 좋게 만들 수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맵과 이중 연결 구조를 함께 쓰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고요. 여러 구현이 있는 자료 구조는 어떤 특정 구현을 사용할지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해요. 쉬운 예로 이제 자바에서 덱이 필요할 때 나는 어레이 덱을 쓰겠다 아니면 링크 리스트를 쓰겠다. 뭐 C++에도 컨테이너를 덱에서 벡터로 바꾸던가 리스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서 기본 거가 아니라 내가 어떤 내부 구현, 특히 스택, 큐, 덱 다른 여러 가지 구현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순환 배열 쓰는 방법, 이중 연결 구조 쓰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골라서 나에 맞는, 내 응용에 맞는 그런 것들을 찾아 쓰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